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댓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송 채슬리 TV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이름 계약서 작성하고 대구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인피니티 때부터 알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영상으로 보다 보니 오늘 너무 친한 척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근데 친한 척 해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저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가와 주시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쟤만 보면 기분이 나빠. 쟤는 아는 척 하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저는 좋습니다. 채권하고 금 등을 포함한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늘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고 내일 토요일날 또 16분이나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이런저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하고 채권 이런 거에 대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런저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PB가 제시하는 상품들에 매이게 되는 구조의 증권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랩 같이 젊고 열정적인 분위기에 한번 요게 대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연구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랩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 랩 같이 젊고 열정적인 분위기에 한번 허례허식이 없는 것에 또 한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셔서 오랜 기간 일임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무엇보다 머리숱이 많아 부러웠습니다. 네, 머리숱 많은 거는 유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숱이 많으셔가지고요. 이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20년 넘게 거래하던 증권사와 세 번째 PB와도 좋은 이별을 하고 새로운 증권사에서 계좌도 개설하고 채슬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채슬리 2개월 차 신입입니다. 1등 포트폴리오 따라하기도 신청했고 2번 연속 맞췄습니다. 내일도 잘 찍어 보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5번 맞추기, 일목 맞추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구 반대편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힐링 방송 웜의 신박부터 챙겨보고 있어요. 오늘도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업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13개월 차 채밀턴입니다. 본업이 있어서 열심히 따라한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벌써 13개월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뵈러 가야겠어요. 네, 놀러 오십시오. 9월 월간 전망 초청장 받았어요. 9월 2일입니다. 이번에 지난번 상담 갔을 때 전무님 촬영 때문에 바쁘셔서 사진도 못 찍고 왔는데 이번에는 꼭 사진 찍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네, 꼭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 만나도 사진 찍어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끔씩 밤 한 9시 반 10시에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이게 무음으로 돼 있을 때가 많아서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은데 그 다음날 전화해 보면 그 다른 친구들하고 저녁 먹다가 박세익 내 친구야 하면서 이 확인 전화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주면 되게 뻘쭘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밤에도 꼭
이제 전화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셀카를 좀 찍어 놓으라고 합니다. 네, 셀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딱 찍어 놓으면 인정이 되니까요. 자, 벌써 목요일이네요. 인트로에서 현금의 기쁨을 만끽해 보라는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사고 싶어서 손가락이 간질거립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주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게 또 사서 먹는 횟수가 좀 이제 많아지다 보면 자꾸 사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꼭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참 힘든 하루였는데 방송 듣고 힘내서 저녁 시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대인춘풍님이 9월 월간 전망 때도 오시네요. 전무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제 꿈에서 보셨다고요. 아들이랑 함께 산책하며 가는데 저쪽 정자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세미나 비슷한 거를 하고 계시길래 얼른 달려가 인사하며 아들에게 어서 와서 엄마가 좋아하는 박세희 전무님과 악수하라며 흥분하는 꿈이었어요. 오도령 입사 스토리를 듣고 얼마나 뵙고 싶든지요. 열심히 인턴십 배우고 실천하여 내년 봄에 아들과 꼭 뵙겠습니다. 광주에서 올라갑니다. 네, 꼭 아드님 데리고 오십시오. 시계로 할아버지의 주식 투자의 기쁨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진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면 어느 목표로 가는 길이 힘들거나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고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는 부지런함도 시계로 할아버지에게는 즐거운 일이겠죠. 하셨습니다. 우리 정승구 님도 시계로 할아버지 북토크 북콘서트를 갖다가 9월 6일 장소가 정해졌거든요. 종로 어디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이 웜의 신박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최밀턴 분들은 시간 되시면 다 오세요. 근데 그 자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구글 폼에다가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글 폼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구글 폼이 만들어지면 네, 그 선착순 안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그 구글 폼을 우리 최밀턴 분들한테 가장 먼저 좀 이렇게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장소 시간이 2시로 정해졌고요. 2시로 정해졌고 장소가 종각역 앞 교원 챌린지 홀이라고 합니다. 네. 9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벌써 경제서적 2위에 올라왔더라고요. 잘하면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에 경제서적 1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게루 오지이상 할아버지면 오지이상이죠. 대단하십니다. 스바라시 데스. 스바라시 맞나요? 스고이. 채슬리 일임하시는 분들이 줄 서 있는 것 같아 덩달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임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 그간에 부진했던 투자 여정이 힘들었는지 빨리 내려놓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오늘 신한투자에 가서 랩 상품에 넣어놓고 조금 더 기다릴까 합니다. 네, 신한랩이 지난 7월 달에 설정을 해서 5.5%였던가? 예, 그걸 갖다가 그 7월장에 한 2, 3주 만에 달성을 해서 전환시키는 바람에 신한증권 PB분들이 이번에 2차 모집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예, 그 PB분들끼리 막 이렇게 꿈에도 그리는 채슬리 랩 언제 열어주나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 오늘까지 모집이었던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인가?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두 알지요. 그때가 살 때이고 팔 때를. 허나 그때를 알기 위해 우린 지금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를 확신을 갖고 용기 있는 행동이 있을 때 달콤한 열매의 결과가 있을 테이고요. 그 확신의 행동을 위해서 우선 1만 시간의 법칙으로 해보려 합니다. 네, 아주 변현주님 각오가 아주 좋습니다. 뭘 하든 1만 시간은 채워야 됩니다. 네, 그 채우지 않고 하면 그게 모래성처럼 잠깐 잘하는 듯 보여도 소위 말해서 기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유미님, 오늘 아침에 제가 캔들 선생님으로 캔들 센세이, 캔들쌤, 캔들 유미쌤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네, 처음으로 5일 연속 일봉 맞추셨습니다. 저의 주식 스승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꼭 언젠가 1임하러 갈 겁니다. 현재는 랩하고 있는데 1임과 랩이 운용되는 종목과 비중은 차이가 있나요? 네, 어제도 답변 드렸는데 약간 차이 있습니다. 약간. 1등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최슬리 가족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허당님이시네요. 시게루 할아버지 독서 토론 참석하고 싶습니다. 순례자 2019님 얘기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 구글 폼을 갖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구글 폼이 올라오면 네,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턴 3개월 차입니다. 댓글에 1임하시고 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마냥 부럽기만 했는데 드디어 저도 가입했습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네, 신청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9월, 10월, 11월 아주 드라마틱한 장이 될 거니까요. 저희도 약간 긴장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예상은 그렇게 했고 또 언제 지난 4월 8일 같은 그런 일이라든지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와 같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된 마음입니다. 저희는. 채슬리 쌤이 가장 편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랩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많은데요. 지금이 좋은지 9월이 좋은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이번 주에 설정된 거는 저희가 주식 한 30%밖에 안 살 겁니다. 안 사다가 또 이렇게 바로 앞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뭔가 이렇게 종목별로 기회가 올 때마다 탁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셔도 되고 9월 달 정도에 9월 말에 가입하셔도 되고 네, 그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신한금투에서 모집하는 거는 목표 전환형이거든요. 딱 목표되면 네, 그 채권으로 전부 전환해 가지고 그때 가서 돈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KB증권하고 쭉 열려있는 장기 성과형은 언제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 중순 말 요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본주의 명작이죠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어른들도 한 두세 번 보셔야 돼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공산주의 반대 자본주의. 네,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물론 그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지 않은 이 미국식 지금 현재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미국한테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페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참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삼척 장호항에 휴가 와서 시청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가 유튜브에서 바로 보기가 가능해서 거실 TV로 틀어놨습니다 하셨네요. 유튜브에서 바로 보기가 되군요. 자, 우리 광교산 I80님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4번 연속 맞추셨는데,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해놓으셨었죠? 음봉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음봉인가 양봉인가, 그죠? 네, 5번 연속 맞추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관리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하셨는데, 퇴직연금 ETF 강의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ETF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ETF를 잘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대체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스탁 피킹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거를 못 쫓아 사고 자꾸 2등, 3등을 사게 되는 실수를 하시는데, ETF를 사시게 되면 그러면 그 ETF가 최근에 타이거 화장품 ETF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라 있는 APR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섹터는 내가 제대로 이번에는 화장품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번에 중국 소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반도체인 것 같은데 했을 때 그 스탁 피킹의 어려움을 ETF로 그 스트레스 없이 섹터를 사면서 그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그거는 ETF 운용자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 상담 갔다가 9월 10월쯤 가입 계획이던 랩을 장기 성장형으로 지르고 왔습니다. 저 잘한 거 맞죠?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담당 PB님도 채슬리 TV 구독자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증권사 PB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 워낙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많이 보십니다. 네, KB증권에서 가입을 하셨네요. 우리 헬로파파님이 저희 아들은 초6인데 경제 공부 시켜주려고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책 사줬는데 도통 관심이 없네요. 초6에 이런 경제 공부 책을 주면 아들이 당연히 안 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다큐멘터리는 되게 재밌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 6학년이니까 이제 볼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혼내야 될 때는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spared child, spoiled child인가? 그쵸? spare, 매를 아끼면 spoil, 아이를 망친다. 네, 그런 속담도 있듯이,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이제 야단 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줄 때, 네, 그럴 때는 그래도 좀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밥 먹는데 제 목 위에 올라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집안에서 애들하고끼리 막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애가 가만히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빵집에서 애가 막 빵에다가 막 뭐 입을 대고 그걸 점원이 뭐라 했더니 엄마가 막 그 점원한테 막 뭐라 했다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는 이제 엄마를 혼내야 되죠, 그죠? 그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지적을 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이제 아이를 망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조언해 주신 대로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데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박 대표님을 다 따라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모두가 9월 조정장에서 사고 내년 상반기에 팔고 내년 말에 폭락장에 다시 사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중요한 방송을 1000만 명이 안 본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보라 강요해도 말 듣는 사람보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듯이 채설리 듣고 공부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이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정이 오는구나 해서 대응을 하면 그러면 생각했던 것만큼 조정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9월 달까지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방송에 지금 연합경제뉴스 TV 나가서 한 방송이 일주일 됐는데 47만 명이 보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미리 대비를 하면 당연히 어떤 충격이 와도 그만큼 안 빠질 겁니다. 안 빠질 건데 신용잔고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뭔 소리야. 주식을 왜 그렇게 뭐 그런 걸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서 신용을 지금 잔뜩 질러 놓은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22조가 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두가 다 제 말 듣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댓글을 보면 압니다. 네, 지난 4월 8일 날 V자 반등 얘기하면서 막 했을 때도 거기도 악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민턴 분들이나 저를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분 그동안에 뭐 잘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리 악플이 많지? 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인댔잖아요. 그 사람의 포지션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죠. 인생이. 근데 그렇게 악플이 많으면 이 사람들은 레버리지 이빠이 질러놨구나. 이빠이 질러놨는데 뭐 조정한다 이런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포지션 악플도 악플대로 다 저한테는 인포머티브 합니다. 인포머티브. 어느 정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안젤라님. 세례명은 아니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약할 때는 별 의미 없어도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지요. 라고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요 며칠 좋은 경험했습니다. 좋은 대장주를 사회적인 이슈로 팔아치웠네요.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허걱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와 또 실전은 별개구나 좋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내 생에 처음 하는 주식이었어요. 다시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채슬리에 입학해야 될 듯요. 네, 생애 첫 주식이시면 진짜 말 그대로 주린이 분이신데 그죠? 네, 채슬리 기초 강의 먼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기초에 보면 이 마음 때문에 심리, DNA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DNA 때문에 주식을 망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주식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피지기, 주식과 주식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재무제표, 지피지기, 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나를 모르고 시장 공부, 주식 공부만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목소리가. 어제 되게 피곤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생각했더니 그저께 야간 축구를 했습니다. 이 강서구 거의 최강팀하고 세 번째였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1승 1무 2패 석패했습니다. 석패. 상당히 강서구 최강팀인데 그래도 저희가 한 게임은 한 3대0으로 이겨가지고요. 이 야간 축구다 보니까 끝나고 동생들 밥 사주고 그러고 집에 와서 한 12시 반 1시쯤 자다 보니까 어제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더니 그저께 날 야간 축구를 해가지고 2040 제로를 꿈꾸는 도시도 있어요. 낙농업 하시는 분들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캐파 감산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AI 거품은 아니고 고평가 영역이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자, 채슬리 랩 가입 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 ETF로 주로 투자되어 수익이 비과세되는 건죠. 지금 저희 랩은 전부 다 국내 주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 ETF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전무님한테 일임하려면 얼마가 돼야 되나요? 3억인데 우리 최밀턴 분들은 오셔가지고요. 전무님이 3억 안 돼도 된다던데요 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KB증권에 랩 가입했는데 거기에 돈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거기 장기 성장형 이런 데는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목표 전환형은 추가가 안 됩니다. 랩 가입하는 순간 운영 중 입출금은 추가는 안 된다고 하고 약정 읽어주실 때 있더라고요. 나중에 돈이 추가로 더 생길 것 같아 넣으려고 했더니 계좌 새로 만들어서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가입하셔야 됩니다. 일임은 그런데 일임은 언제든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인출도 가능하고 추가 증액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기 전에 일단 어제의 정신만평, 임감독의 정신만평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은근 재밌어가지고요. 어제 코스피가 3141, 윗골이 좀 달고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 나섰군요. 그리고 94일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4일생, 뭐가 94일생인가 봤더니, 조선, 방산, 조선, 방산, 저거다, 그죠? 잠깐만요. 다시. 조선, 방산, 원전이네요. 보니까 요 하나는, 그죠? 원전. 조방원이다, 그죠? 조방원이 아마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자, 이 밑에는 또 뭐라고 해놨나.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은 왜 쓰지? 나쁜 녀석. 내가 네 속셈을 모를까? 뒤에 그거 비구름 아니야? 이 반등은 들어와서 구사일생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조정에 대비해서 미리 우산을 챙겨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곰은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왜 써? 근데 뒤에 그거 비구름 아니야? 네, 다부준표죠. 자, 어떻게 요 한 컷의 만에 어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또 이런 마음 이런 것까지 더 재밌게 표현을 해 주시다 그죠? 잠깐만요. 잘 봤으니까 이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배은영의 카운터 어택 프로야구 감독의 숙명이라는 건데 프로야구 감독 거의 모든 야구인이 선망하는 자리다. 1년에 단 10명만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이 10팀인가 봅니다. 그죠? 경력과 성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초보 감독도 기본적으로 억대 계약금과 연봉을 받는다. 과중한 업무와 막중한 책임에 따르는 보상인데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짙다. 감독 월급의 절반은 스트레스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요즘처럼 야구 인기가 높은 시기라면 더 그렇다. 제 후배 중에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으신 분 밑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악명이 높으신 분 예전에 막 주식하면서 잿들이 날라오고 그래서 그 밑에 버겨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후배는 벌써 10년 넘게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내 월급은 전부 욕값이라고. 욕값. 욕 듣는 값이라고. 특히 시즌 중에는 승패에 따라 일주일 중 6일을 일희일배하고 매일 자신의 말과 선택을 공개적으로 평가받고 결과에 책임도 져야 한다. 감독 10명이 모두 함께 웃을 수는 없다. 그러게요. 1등부터 10등까지 성적이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요. 절반이 웃으면 반드시 절반은 울게 된다. A 전직 감독은 집에서 TV로 야구를 보다 화면에 잡힌 상위팀 감독의 어두운 얼굴을 봤다. 불과 몇 년 전 내가 저런 얼굴이었겠구나 싶어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고 감독 대부분이 소화불량과 불면증은 기본으로 달고 산다. 코치 생활을 오래 했던 B 감독은 사령탑에 오르자마자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C 감독은 연패 중 덕아웃에서 신경쇠약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죠. 저희가 신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도 프로야구 팀이나 마찬가지라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감독님이 김성근 감독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야구 그리고 저희도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운용을 하고자 한다. 근데 그 데이터에 기반한 야구 말고도 제가 김성근 감독님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 스포츠는 분위기,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흐름.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을 탔을 때 쫙 잘 되다가 배구나 야구나 한순간에 그 흐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어디서 바뀌냐면 우리 팀의 실수에서 바뀌거든요. 실수에서 그 실수라는 게 투수가 분명히 이번에는 볼넷을 고의적으로 볼넷을 던지려고 한 게 아닌데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수비에서도 보면 한 번씩 보면 한 선수가 실책을 그 선수만 유독 그날 실책이 2-3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선수만의 그날 컨디션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냥 원래 투수를 갖다가 선발 투수를 5회 전에 빼면 뭐 그게 좀 예의에도 어긋나고 룰 어긋날 수가 있는데 약간만 흔들린다 싶으면 그게 이제 빼버리죠 그냥. 그래서 다른 팀으로부터 욕도 좀 많이 들으신 것도 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승부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서 그 팬들과 그 팀의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가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으면 바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정근우 선수처럼 그렇게 잘하던 선수도 그날 실수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펑고 2, 300개 막 그 신입 선수들이나 하는 그런 기본 훈련을 막 2, 300개씩 막 시키고, 그래서 정근우 선수를 비롯해서 SK 선수들이 김광현 선수 등등 해가지고 김성근 감독님을 모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자, 이 야구하고 주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물 매매, 옵션이나 이런 거 파생 매매 많이 할 때 5번 잘 맞추다가 하루 딱 그날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되면, 그러면 그 다음날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그 다음날 무조건 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날 뭔가를 잘못 봤다는 말은 그 다음날도 제가 잘못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우리가 그 미국의 야구나 이런 거에 대한 중계를 듣다 보면 위닝 스트릭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연승. 그래서 잃는 것도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루징 스트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그 다음날 매매를 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꺾어지는 흐름을 우리 스스로 그 꺾어지는 흐름을 방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이거 내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포지션을 아예 빵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적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팀이 자꾸 지면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레전드 감독도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하게 되죠. 감독을 향한 팬들의 철퇴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아내와 아이들의 SNS까지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야구장 앞으로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담은 시위 트럭을 보낸다. 눈앞에 1승에 신경 쓰면서 멀리 내다보기도 해야 하는 모순도 늘 따라다닌다. 시즌이 끝나면 전력을 재배치하고 다음 시즌을 구상하다 겨울이 훌쩍 간다. 물론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위권 팀 감독은 1년 내내 스트레스만 받다가 물러나기 일쑤다. 좋은 성적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추격자들을 신경 쓰느라 항상 쫓기는 기분에 시달린다. 지금 쏟아지는 찬사가 언제 화살로 둔갑할지 모른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D 전직 감독은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 하겠지만 사실 우승팀 감독의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최정상을 계속 지켜야 하고 2위만 해도 이전보다 못한 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우승 감독 출신도 차라리 낮은 순위에서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계속 위에 있다 내려오면 구단과 팬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무엇보다 정말 힘들 때는 주변의 위로도 도움이 안 된다. 감독은 결국 한 팀의 운명을 홀로 걸머져야 하는 자리다.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100% 터놓을 수 없어서 고독하다. 찬란하지만 쓸쓸한 프로야구 감독의 숙명이다. 네. 저는 제가 인피니티 시절만 하더라도 월급쟁이 CIO였다가 이제는 저희 채슬리에 이 채슬리 홀을 어떻게든 위대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 그리고 저희 고객과 직원이 부자가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숙명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도 가끔씩은 해야 되고, 그죠? 누구보다도 이제는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공정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전무님은 누구를 편애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다 배제하고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서 팀을 꾸려 나가야 되다 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이죠. 매일같이 이렇게 10,000분 이상이 넘는 우리 웜의 신박 최밀턴 여러분들 때문에 매일 이렇게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매일 댓글이 뭐 100개 이상씩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어깨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10,000분 넘으시는 분들이 저희 채슬리를 신뢰하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해드리는 그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조언들 이게 틀리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많이 좀 어깨가 무겁긴 한데 어쨌든 저희 회사가 올해 들어와서도 뭐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야구팀으로 따지면 요즘 LG가 1등 한다면서요. 지금은 정상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매일 저희가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즐겁게 이렇게 일하다 보면 즐기는 자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어깨는 무겁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포커스 이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큰 산을 잘 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있을 가장 큰 빅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의 미국 학센터 소장님 기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 방송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진행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 지금도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 언행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경쟁자보다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측근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불안 요소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자, 다른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취했던 4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처럼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카니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한국은 캐나다와 다르다. 캐나다와 미국 경제는 샴 쌍둥이처럼 붙은 한 몸이다. 따라서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둘째, 정상회담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국방부 지출과 가자지구 분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거부하는 중에 양국 정상회담을 회피해 당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껏 이런 전략으로 호주가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 앨버니지 총리가 트럼프와의 회담을 끝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하는 분도 계시군요. 셋째, 낮은 자세로 한국의 중요한 몇몇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1기 시절에 취했던 전략인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하며 자주 만났고 만남의 목표는 단순했다. 남북 화해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었는데 문통은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간파했고 심지어 노벨 평화상 수상감이라고 축혀 세웠다. 그렇네요. 그때 정상회담 그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주석의 그 도보다리에서의 회담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또 역사적으로 김정은하고 만나는 나중에 싱가포르 회담까지 그죠? 밑에 계속 기사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소위 화염과 분노로 대표되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던 트럼프는 결국 입장을 선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났다. 3번이나 만났었네요.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떤 결실을 거뒀는지는 불확실하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위기 국면을 넘기자 북한은 계속해서 아무 제재 없이 미사일과 여타 무기체제 개발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를 좁혀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집중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전작권 전환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같은 참모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방향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한국의 영내 전략적 영향력과 한반도 안보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핵에 정당성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영내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 자, 4번째, 트럼프의 우선순위를 연구하고 영내와 글로벌 맥락에서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협력의 전략적 틀을 제안하는 것인데 제한적인 국가 차원의 의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영내 안보를 위해서 이처럼 포괄적인 접근을 취한 정상들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좋은 사례인데 필자가 트럼프와 회담을 한다면 이 전략을 차용하겠다. 하지만 트럼프 일기에 포진했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책사들이 트럼프 2기에는 많지 않고 트럼프는 자신의 운신폭을 최대로 가져가고자 관료들의 일관성 있는 국가 전략 수립의 길을 오히려 막고 있어서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지는 아마도 셋째와 넷째 전략의 조합이 아닐까 싶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 약속과 트럼프의 관세 집착을 인정하는 조건이 따를 것이다. 영내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전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전략을 한국의 전작권 환수 차원보다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제시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는 언제나 자신이 이겼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트럼프와의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부디 성공하길 기원한다. 진짜 25일 날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약간 궁금하면서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용수의 뉴스터치 트럼프와 사진정치. 자, 최근 백악관이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화제인데 백악관 집무실 이 오벌 오피스 책상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떡하니 앉아있고 건너편에는 유럽 정상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옹기종기 앉은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은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이탈리아, 독일 총리 및 EU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등 유럽의 국가 수반급 인사들이 면접 보는 수험생처럼 다소곳한데 백악관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이라는 자랑을 빼놓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 중에는 일부 유럽 정상들은 무언가 받아 적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보통 여러 정상이 모이면 상석이 없는 대형 원탁에 앉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 관례를 무시한 사진에 유럽 언론은 굴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 그러네. 트럼프 대통령 혼자 가운데 딱 앉아있고 이렇게 앉혀놨네요. 네, 요걸 반대 방향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보면 여기 앉아있고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도 와 있었군요. 저렇게 앞에 쭉 앉혀놓고 혼자 이러고 이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그때 무슨 전쟁 관련된 것 때문에 국무회의를 들어갔을 때
예,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요런 데 옆에 앉아가지고, 그죠? 경청하던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히 이제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Peace through strength 라고 돼 있는데. 자, 7년 전 G7 정상회의 때 사진과는 대조적인데,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책상에 손을 딛고 선 채로 트럼프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이는 듯한 장면이 찍혔었고, 그 사진이 고립된 트럼프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면접관 같은 트럼프가 연출이 됐고, 관세 카드로 각국을 각계격파한 미국의 위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장면이다.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 같은 이런 사진 정치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트럼프와 만나게 되고, 미국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예의와 배려, 관례점은 가볍게 무시하는 이단아 트럼프다. 실제로 지난 2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너는 카드가 없다는 말을 들으며 쫓겨나듯 회담장을 나와야 했다. 트럼프의 재물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만의 카드가 필요하다. 그나마 이번에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 분들 다 이렇게 함께 가면서, 자, 네가 필요한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투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가죠. 근데 이번에 EU 정상들 모아놓고도 지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떤 약간 트럼프의 무례한 그런 게 나와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실리를 잘 취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세계 1위 회사도 무너졌다. 중국에 몽땅 뺏기더니 결국 나락이라고 돼 있는데 뭐죠? 자, 세계 1위였던 K중기 35%가 생존 위기. 2010년대 특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린 국내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2곳이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업을 접거나 팔린 곳을 포함하면 전체 기업의 35%가 생사 기로에 놓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 세계 1등 회사도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정부가 분야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인정한 중소벤처기업 6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17.5%인 11개 업체가 지난해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9곳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적자에 빠졌고, 7곳은 최근 5년 중에서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요. 11개 기업은 폐업이나 매각 등으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흑자 기업의 수익성도 좋지 않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국내 제조 평균인 5.6%를 넘은 기업은 절반 이하인 29곳이었고요. 이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은 18곳에 불과했습니다. 재무 상태가 악화한 기업은 팔리거나 사업을 접었고요. 조선업 호황 속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름을 날린 스타코, 선박 내장재 만드는 회사고요. 극동일레콤, 선박용 형광등 기구 등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업황이 꺾이자 매각이 됐었군요. 선박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정렬하는 데 쓰이는 가이드 슈로 세계 시장의 30%를 장악한 신화전기는 아예 폐업을 했군요. LCD 관련 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불량을 감지해서 레이저로 복구하는 레이저 리페어 시장에서 세계 1위였던 참 엔지니어링은 2010년대 중반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에 만성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근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술혁명과 시장 격변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세계화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1등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 이름하고 그동안에 어떤 지금 일들이 벌어졌는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세계 최초로 손가락 움직임을 잃는 모바일 입력 장치 광 조이스틱을 상용화한 크루셜텍은 한국 1세대 벤처 기업으로 1세대 벤처 기업의 상징으로 통하는데요. 이 크루셜텍의 OTP는 2000년대 중후반을 풍미한 블랙베리 휴대폰의 독점 공급이 되면서 세계 OTP 시장의 80%를 장악했었고요. 그러나 애플과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기반 스마트폰을 내놓자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이 됐고 블랙베리의 아성이 무너지자 황금알 같은 이 OTP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크루셜텍은 2012년 적자 전환한 데 이어서 2014년 매출이 733억으로 쪼그라들었고 크루셜텍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 흑자로 쌓아둔 유보금 1,000억 원을 R&D에 쏟아부어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지문 인식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한 뒤 2016년에 3,2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가도는 오래가지 못했고요. 중국의 오필름 같은 경쟁자가 등장하고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고객사를 빼앗겼고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난해 결국 상장 폐지를 택했군요. 크루셜텍 사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도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잘 나가던 국내 전자식 도어록 업체들도 난관에 봉착했었고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국내 중소기업 대양 D&T와 아이레보 세계 전자식 도어록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글로벌 1, 2위를 다퉜는데 하지만 스마트홈의 필수 요소로 전자식 도어락이 부각하자 미국 한의웰, 일본 파나소닉, 중국 샤오미 등 글로벌 대기업이 잇따라 이 시장에 진출했고요. 그 여파로 급성장하던 이 아이레보는 2007년 스웨덴의 아시아블로이에 인수돼서 현재는 전자식 도어록 게이트맨 브랜드로 흡수가 됐군요. 대양 D&T는 국내 기업에 매각된 뒤에 사업이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개인용 온열기 산업에서는 기업별 온도차가 큰데 1988년 세계 최초로 개인용 온열기를 개발한 미건 의료기는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2019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누가 의료기는 2020년 이후 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반면에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2013년 2천억이었던 매출을 지난해 5,500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경기 침체가 길어져서 세계 1등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는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과 공동 R&D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기업들 성장시키고 살리는데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 15억 인구 인도 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 ODM 입지 굳힌다. 글로벌 1위 화장품 제조업자 ODM 업체인 코스맥스가 15억 인구 대국 인도에 본격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인도는 매년 화장품 시장이 2조 원씩 커지는 차세대 뷰티 대국입니다. 코스맥스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심의 해외 고객사를 인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해서 세계 1위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고요. 한국 화장품 인도 수출액이 이게 달러네요. 달러 5,453만 달러.
코스맥스 국가별 고객사 순위인데 한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태국, 일본. 사진에는 이경수 회장님 사진이시네요. 자, 이 이경수 회장님이 전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IR에서 올해 말까지 인도 뭄바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K뷰티 관련 기업이 인도 법인을 세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인도 법인 설립을 계기로 현지 고객사는 물론 인도에 진출하려는 K뷰티 브랜드도 사로잡을 것이라면서 추후 고객사 현황에 따라 현지 생산도 검토하겠다 하셨고요. 인도 화장품 시장은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면서 가파르게 커지고 있군요. 네, 지난해 인도 화장품 시장 규모가 무려 42조 원에 달합니다. 22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4.7%이고 최근 스킨 천사, 아누아 등도 티라, 나이카 등 인도 현지 플랫폼에 잇따라 진출을 했네요. 현지에서 코스맥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로레알, 에스틸로드 등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ODM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 뷰티 온라인 플랫폼인 카인드라이프는 최근 코스맥스와 손잡고 현지 Z세대를 겨냥한 색조 화장품 개발에 또 나섰다고 합니다. 코스맥스의 인도 진출은 해외 고객사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고 코스맥스는 올해도 글로벌 뷰티 ODM 1위 자리를 지키면서 2위와의 격차를 벌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뷰티 ODM 시장에서 코스맥스는 수년째 매출 1등이군요. 코스맥스가 글로벌 뷰티 ODM 세계 1등입니다. 이탈리아 인터코스가 2위고 한국 콜마가 3위네요. 지난해 코스맥스 매출이 2조 한 2천억 정도, 인터코스가 1조 7천억. 큰 차이로 인터코스를 따돌렸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코스맥스가 연매출 2조 4천억 원을 달성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는 확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한 40-50% 확 빠졌었는데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재미난 기사인데 필립 피셔가 말한 발품의 진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남보다 먼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세기 중반 성장주 투자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필립 피셔는 그 해답으로 떠도는 사실을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널리 쓰이던 재무 데이터만으로는 이 비범한 성과, uncommon profit을 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인데 이 피셔는 1958년에 펴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하려면 거래 상대방, 그리고 경쟁사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정보원을 만나라고 강조했고요.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그만큼 발품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피셔가 말하는 이 떠도는 사실, 스커틀버트이라고 영어로는 여기 스커틀버트이라고 해서 떠도는 루머,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야 이런 떠도는 루머가 있다던데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셔가 말한 이 떠도는 사실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 대체 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화했고 대체 데이터란 수출 통계, 신용카드 결제 금액, 소셜미디어 활동, 위성사진, 자료 등 다양한 비정형 정보를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오늘날 투자자들은 카드 결제 금액을 분석해서 특정 제품을 인기를 추적하고 수출 통계로 실적을 미리 가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의 대체 데이터 구매액을 올해 170억 달러로 추정을 했고요. 2029년 이 금액은 900억 달러로 급증해서 전통 데이터 시장 690억 달러마저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군요. 이 대체 데이터의 약점으로 꼽힌 신뢰성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
일부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10곳 중에서 7곳은 이미 대체 데이터를 업무로 도입을 했습니다.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추세라면 대체라는 수식어도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 피셔의 아이디어가 오늘날 투자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대체 데이터가 필수로 자리 잡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네. 워런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인텔리전트 인베스터 해가지고 현명한 투자자, 약간 가치 투자, 담배꽁초 투자, 네, 이런 걸로 처음에 주식을 배웠다면 이 필립 피셔를 만나면서부터 스타일이 바뀝니다. 위대한 기업에 적당한 가격으로 이 주식을 사는 걸로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의 워런 버핏이 된 게 이 필립 피셔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요 아들 캠 피셔가 또 상당히 잘하고 있죠. 이 필립 피셔의 책,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거에 보면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필립 피셔에 관해서 한번 조회를 좀 해보시고, 그 필립 피셔만의 투자 원칙들,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저도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따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슬기로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